안녕하세요. 테라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벨린 카드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오라클 벨린 카드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의 전신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벨린 카드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직관 타로로 널리 알려진 호로스코프 벨린은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공부하려면 좀 깊게 공부하려면 오라클 벨린 카드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는 오라클 벨린 카드를 현대적으로 그림만 바꾸어서 나온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자의 별, 남자의 생각, 여자의 별, 여자의 생각, 같은 운명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두 카드의 차이점은,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에는 카드 이미지만 단순하게 있는데, 오라클 벨린 카드에는 이렇게 요 세 카드 1번, 2번, 3번 카드만 빼고 4번부터는 요 위에 행성 기호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태양 기호이고요. 달 기호, 수성 기호, 금성 기호, 화성 기호, 목성 기호, 토성 기호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벨린 카드를 공부해 놓으면 지금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에 행성 기호가 있지 않지만 요 베이스에 행성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더 풍부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카드의 장점은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에 비해서 이 규격이 손 안에 딱 들어오고 셔플하기 참 좋다는 점입니다. 두 카드를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로는 약 1cm, 세로는 약 2cm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플하기에 참 편하다는 점인데요. 손이 작은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요 정도 규격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벨린 카드의 재미있는 점 하나는 카드 요 1번부터 4번 카드 이 4장의 카드에 제작자인 마법사 에드몬드가 자기의 이니셜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번 카드에 여기 에드몬드라고 글자 있고요. 2번 카드 남자의 별 카드에는 크게 보이죠? 에드몬드라고 여기 있고, 여자의 별에는 요쪽 부분에 에드몬드, 그리고 4번 탄생 카드에는 요 아랫부분에 에드몬드라고 자기 이니셜을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카드부터 카드의 주요 의미만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1번 카드를 보시면 고풍스러워 보이는 궁궐에 임금님이 사시는 곳에서 쓰일 법한 그런 고풍스러운 열쇠가 하나 있죠. 이 카드의 이름은 운명 카드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벨린 카드는 카드 제목을 요게 옆에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불어로 다 써 있습니다. 호로스코프 벨린하고의 또 다른 점이, 오라클 벨린은 요 옆에 불어로 카드 제목이 쓰여 있는데, 호로스코프 벨린은 요 아랫부분에 큰 글씨로 불어, 밑에 작은 글씨로 영어로 두 종류의 언어로 카드 제목을 써 놨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보여준다거나 중요한 일,
사건, 환경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남자의 별 카드입니다. 2번과 3번을 같이 할게요. 2번은 남자의 별, 3번은 여자의 별이고요. 보통 인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 코수염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코수염이 없으면 어느 쪽이 남자고 여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수염이 있는 쪽이 남자의 별 카드이고 코수염이 없는 카드가 여자의 별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상담 시에 등장한다면 질문자 자신이거나 질문자가 남자라면 질문자 자신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질문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변 인물 성별이 남자인 사람, 이 카드는 성별이 여자인 주변 인물을 뜻하는 겁니다.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환경이 남성적인 환경, 뭐 남초 회사거나 여초 회사거나 남성적인 에너지거나 여성적인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이 두 카드는 중립 카드고요. 다음 4번 카드인데요. 4번 카드에는 종이가 귀했거나 없던 시절에 종이 대신 사용했던 양피지가 있고 황토대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양자리부터 황소자리, 이 순서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도 약간 운명적인 그런 시작, 어떤 일이 시작됐다, 아니면 뭐 아기의 탄생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무슨 변화와 시작, 진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여기 태양 기호가 있는 7개의 카드들은 모두 긍정 카드입니다. 다음은 5번 성공, 보상, 메달 카드입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의 월계관 그림이 있고요. 이 월계관에 또 역시 승리를 의미하는 메달 훈장이 달려 있습니다. 승리, 영광을 굉장히 강조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떠한 시험에서 있어서의 합격이나 승진운,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다음 6번 카드인데요. 피라미드 그림이 있네요. 피라미드와 사다리가 있습니다. 상승, 진보, 발전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역시 이 정상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약적인 갑자기 뭐 양자 도약하듯이 어느 순간적으로 정상을 찍는 게 아닌 사다리를 타고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시 공부운이나 뭐 승진운, 합격운에 좋은 카드입니다. 다음은 7번 명예 카드입니다. 명예 카드이고 요 왕관이 보이시죠? 일종의 어떠한 높은 지위, 감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 2개, 지팡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감투를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지위 상승이나 승진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카드는 강아지 그림과 꽃 한 송이가 있는데 이 카드의 제목은 우정 카드입니다. 우정인데 여기 불어로 이 단어가 2개의 단어가 있는데
펜지하고 아미띠에입니다. 아미띠에는 우정, 요 강아지를 대표하는 강아지가 상징하는 그런 신뢰, 우정을 뜻하는 거고, 이 펜지는 이게 이 꽃이 펜지꽃입니다. 그래서 펜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이 꽃을 의미하는 펜지와 그리고 생각, 사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지의 생각, 사색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흔히 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그리움이 담긴, 좋아하는 호감이 담긴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9번 카드는 전원 카드입니다. 시골 집이 있고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또 커다란 꽃 한 송이가 있네요. 전원 생활, 전원, 시골, 휴양, 한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서 값진 보석을 뿌려주고 있죠. 이 카드는 재능이란 뜻도 있어서 재능 있는 사람, 팔방미인이라는 인물을 뜻하기도 하고 금수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11번 카드 배신 카드입니다. 11번부터는 달이라는 행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털을 쭈뼛쭈뼛 세우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신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카드고요.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나 내 주변에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카드가 등장하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연애운으로 본다면 남친이나 여친이 아마 환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카드 출발 카드입니다. 새들이 떼지어서 날아가고 있죠. 이 카드가 집이라는 카드와 같이 등장한다면 이사가 되기도 하고 일과 관련된 카드와 같이 나오면 직장 이동,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3번 카드는 변덕, 변심 카드입니다. 구름 속에서 커다란 어떠한 얼굴,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서 입으로 거센 바람을 불고 있죠. 이게 프랑스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 국기를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면 애매한 상황이거나 계약이 틀어진다거나 약속을 깨거나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카드는 발견 카드입니다. 천체망원경이죠. 여기 별이 그려져 있고요. 부엉이가 있는데 부엉이는 예로부터 지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운에 나와도 좋고 대신 어떠한 천체망원경으로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니까 내가 몰랐던 어떠한 비밀을 알게 된다거나 내가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역으로 비밀이 폭로될 수도 주변에 혹시 부정적인 카드가 나오면 알리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떠한 그런 비밀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물 카드입니다. 바다가 나왔고요. 역시 프랑스 국기가 또 나왔네요. 이 물 카드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가 될 수도 있고요. 유학이나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리상으로 좀 먼 거리, 장거리를 의미하기도 해서 장거리 커플이나 아니면 먼 지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16번 집 카드인데요.
이게 이제 벽돌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요. 여기 지금 약간 발그레하게 창문에 발그레하게 예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놨는데 지금 안에서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다라는 그 불길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고 안전한 보금자리, 장소, 가정을 뜻합니다. 다음은 17번 우울, 질병 카드입니다. 고장이란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질병과 신체적인 질병 둘 다를 포함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18번 이동 카드인데요. 이동 변화를 뜻합니다. 지금 수성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88일로 공전 주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수성을 기반으로 한 카드가 나오면 연락운이나 소식운 등 시기가 포함된 질문일 경우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오겠다,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 규칙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19번 돈, 재산, 재물, 풍요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혹시 화수분이라고 아시나요? 보물단지인데 보물을 꺼내서 쓰고 써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그런 보물단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서양의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는 풍요의 뿔입니다. 역시 이 풍요의 뿔 역시 이 안에 돈이나 음식을 넣어 두면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꺼내 써도 계속 채워진다는 그러한 동양의 화수분 같은 보물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등장하면 재물운, 금전운, 대박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번 지혜의 빛 카드입니다. 지성, 지혜,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요 촛대가 있는데 요 촛대는 메노라라는 촛대인데 7개의 가지가 있죠. 이 7개의 가지는 7개의 7행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창조의 7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7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진리를 나타냅니다. 역시 공부문에 나오면 좋은 카드입니다. 다음은 21번 손실 카드입니다. 도둑, 절도이기도 합니다. 박쥐가 쥐를 낚아채고 흐뭇하게 웃고 있죠. 이 카드가 등장하면은 내 금전적인 손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22번 착수 카드입니다. 착수, 기획, 설계라는 뜻도 다 해당됩니다. 망치가 보이고요. 직각자가 있고 컴퍼스가 보이네요. 어떠한 일의 계획 단계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했다, 진행 중인 단계일 때도 나옵니다. 다음은 거래, 사업 카드입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2마리의 꼬아진 뱀이 있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카두세우스라고 헤르메스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인 헤르메스 신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날개 달린 모자와 날개 달린 신발과 두 마리에 꼬여져 있는 뱀이 있는 지팡이가 헤르메스 신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소통이 잘 된다, 서로 교류한다 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4번 메시지 소식 카드입니다. 비둘기가 보이고요. 비둘기가 편지를 물고 가네요. 이 그림은 떨어지는 유성 별똥별입니다. 또한 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찾아올 손님이나 이 소식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도착할 것입니다. 25번 카드는 즐거움 카드입니다. 25번 카드부터는 금성이 지배하는 카드고요. 악기가 하나 그려져 있네요. 미니 하프라고 불리는 리라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등장하면은 즐거운 일, 오락, 예술 모두 다 해당됩니다. 26번 카드는 평화, 안정 카드입니다. 나무 더미에 쌍도끼, 양날도끼가 꽂혀져 있는데요. 아래에는 월계수 가지가 있습니다. 월계수 가지는 승리와 평화를 나타내죠. 전쟁이 끝난 후의 평화인 겁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전쟁 때 이 도끼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7번 카드의 뜻은 유니온 결합 카드입니다. 재단 위에 불타는 두 개의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몸, 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에 나타나면 아주 좋겠죠. 만약에 연애 초반이 아닌 어느 정도 사귄 커플이라면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28번 가족 카드입니다. 패밀리, 가족, 가정인데요. 여기 어미새가 한 마리 있고 요 아래에 새끼 아기 새들이 5마리 있는데요. 이 새는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펠리컨은 모성의 가족애가 대단하다는 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오리나 닭 대신에 펠리컨을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정, 사랑 카드입니다. 아모르라고 쓰여 있고요. 역시 하트, 불타는 하트 2개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2 하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싱글인 사람이 연애의 운을 물어봤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아주 좋겠죠. 조만간에 내 눈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짝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번 카드는 라 테이블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카드는 초대를 의미합니다. 파티나 모임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암포라입니다. 2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 보통은 물이나 와인을 담습니다. 이 카드, 초대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인 삶입니다. 좋은 사람들, 마음에 맞는 지인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의 그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카드가 장소 자리에 나온다면 어떠한 모임이나 파티, 행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31번 카드는 패션, 열정 카드입니다. 불타는 하트 2개에 각각 화살이 꽂혀 있죠.
그래서 미친 열정, 어떠한 인물이나 대상에 꽂혔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탉이 등장했는데요. 이 수탉은 뒤에 37번 카드에 또 등장을 합니다. 32번 카드 사악함이라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랜턴입니다. 손전등이죠. 옛날 랜턴은 아마 이렇게 생겼었나 봅니다. 현대에 쓰는 손전등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손전등이 지금 켜져 있어요. 빛이 나오는 거고, 이 손전등 뒤에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랜턴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밝은 빛이 있지만 그림자 어둠 속에는 칼을 숨겨 놨기 때문에 사악한 안 좋은 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뒤통수를 치려는 어떠한 존재가 있거나 그러한 상황,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번 소송 카드입니다. 소송, 싸움, 갈등, 다툼 다 됩니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치열하게 팽팽한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다음에 어떤 카드가 등장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은 34번 전제주의 노예 카드입니다. 쇠사슬로 손에 묶인 주인공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이 카드가 등장하면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35번 카드도 부정적인 카드인데요. 적, 라이벌, 적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칼이 있고 뱀이 그 칼을 휘감고 있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뱀이 입을 보면은 혀를 화살 모양으로 그려 넣었는데요. 네, 독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6번 협상 카드입니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뭔가 각자 지저귀고 있죠. 자기의 주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또 새 한 마리가 또 이 토론에 참석하려고 날아오고 있네요.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열띤 토론,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 의견이 분분하다 등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37번 횃불이 보이죠? 그리고 수탉 두 마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수탉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은 희망과 용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수탉을 좋아하는데요. 프랑스의 국조, 프랑스 나라 새 국조가 수탉이라고 합니다. 수탉은 또 엄격한 서열 동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무리 중에 수탉 두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이 카드는 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38번 위험 사고 카드입니다. 천둥 번개가 쳐서 집이 댕강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이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고 없는 사고입니다. 역시 이 카드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39번 카드는 지원, 보호, 후원 카드입니다. 왕관을 쓴 독수리가 등장했고요. 요것은 이 독수리가 다스리고 있는 땅, 관할,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뜻하기도 하고요. 목성 카드로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목성을 기반으로 한 카드는 모두 다 좋은 카드입니다. 지원자, 후원자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귀인 카드, 인복이 있다 등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40번 카드는 아름다움입니다. 꽃 한 송이가 왕관을 쓰고 있죠. 하트도 있고 왕관도 있네요. 이 카드는 아름다움 외에도 젊음, 예술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41번 카드는 유산, 상속 카드입니다. 모래시계가 있고요. 양피지가 있고 해골이 있네요. 이 해골은 조상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와 함께 돈 카드가 같이 등장한다면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42번 지혜 카드입니다. 역시 왕관을 쓴 부엉이가 있는데요. 부엉이는 예로부터 지혜,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 현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43번 카드는 명성 카드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셀럽이 될 수도 있고 유명 인플루언서도 될 수 있죠. 여기 사색 깃발이 있는데 행성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달과 금성, 화성, 목성 기호가 들어 있네요. 트럼펫이 있고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월계관도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축하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다 등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44번은 행운, 기회, 대박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이것은 행운의 수레바퀴죠. 날개 달린 행운의 수레바퀴인데 거기에 또 최고를 나타내는 왕관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운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45번 카드는 행복 카드입니다. 점성가라는 뜻도 있고요. 육각별, 다윗의 별, 솔로몬의 별이 있고 왕관이 또 있죠.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서 최고의 좋은 것, 더할 나위 없는 행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천운, 천복, 소원 성취의 카드입니다. 다음은 46번 불행, 불운, 고생 카드입니다. 노인이 맨발로 지팡이를 짚고 구걸하는 모습이죠. 이 카드는 보통은 부정적인 힘든 고통, 고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진로운에 나타나면은 육체 노동, 몸이 힘든 일, 그런 쪽 분야의 일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힘든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직업, 사회복지 같은 그런 쪽 분야를 나타내는 겁니다. 47번은 무인도 카드입니다. 고립, 무인도, 외로움 등의 키워드가 해당되고요. 이 카드가 무인도 카드이고 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임신운이나 그런 자녀운 쪽에 등장한다면 불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숙명 카드입니다. 제목은 숙명이지만 죽음 카드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낫이 있고요. 이 낫은 크로노스의 상징물이죠. 크로노스는 티탄 12신 중에 하나인데 자기 아버지의 남근을 이 낫으로 베어버리고 왕위에 등극한 그런 신입니다. 다른 손에는 빗자루처럼 보이는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데요. 이 물건이 무엇처럼 보이나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횃불입니다. 횃불처럼 보이시나요?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겁니다.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는 노인은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횃불을 바로 세워서 들고 있으면 생명을 나타내는 거고, 거꾸로 들고 있으면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웨이트 타로에도 이 죽음을 나타내는 이 횃불 상징물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15번 악마 카드인데요. 악마도 역시 왼손에 이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죠. 악마 카드에는 악마가 횃불을 들고 있지만 이 오라클 멜린 카드에는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끝나야만 하는 상황이나 일을 의미합니다. 다음 49번 카드는 은총 축복 카드입니다. 여기 삼각형이 이게 빛의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둘기가 또 등장했죠.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등장했고요. 신의 은총, 축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토성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 이 카드를 빼고 나머지 카드들은 다 부정 카드입니다. 오직 49번 이 은총 카드만 긍정에 좋은 카드입니다. 다음 50번 카드는 폐허 몰라 카드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외부의 충돌이나 사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너무 오래되고 낡고 헐어서 저절로 폐허가 돼서 무너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카드가 연애운에 등장한다면 안타깝지만 이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별은 질문자 당사자도 어느 정도 예상해 온 이별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이렇게 저절로 허물어지도록 낡을 동안 모를 수가 없거든요. 당사자가 아마 오래전서부터 어느 정도 끝나감을 알고 있지만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다음은 51번 지체 카드입니다.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퀴가 돌틈 사이에 껴서 꼼짝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던 일이 멈추었다, 장애물이 생겼다, 일이 많이 지연된다, 지체된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카드 52번 카드 수도원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일반적인 수도원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금지구역, 폐쇄된 그런 수도원을 의미합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등장하면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폐쇄된 장소, 군대나 정신병동,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어려운 요양원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라클 멜링 카드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혹시 이 오라클 멜링 카드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오라클 멜링 하루 만에 타로 리더 되는 법이라는 전자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